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란의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서방 비정부 기구와 언론의 도덕적 타락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퍼즐의 많은 조각들을 가지고 남아 있으며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그것들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란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과 마찬가지로 이란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가자 지구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 비서관 요시 푸흐스는 이번 주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정책 다음 단계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마스의 60일 내 무장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자발적 이행이 없으면 이스라엘군이 직접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무장화가 달성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재건 노력이나 자발적 이주 계획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언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무대를 마련합니다. 가자 지구의 현재 상황, 이 새로운 단계의 군사적 및 전략적 함해, 현재 합의의 논리와 앞으로의 과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는 갈라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라디오 진행자인 에리스타 드무르와 샤이 골드스타인은 예비역 준장 에레즈 비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너는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의 군사 및 안보 분야 고위 전문가로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다루는데 두 가지 가능한 길이 있었습니다. 10월 7일 이후에 말이죠. 첫 번째는 완전한 군사적 해결책으로 가자 지구를 정복하고 군사정부를 수립하며 모든 민간 사안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 현직 참모총장 모두 그 선택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고 매우 복잡하며 실행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부는 이스라엘군이 반대하는 모델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스라엘군 자체도 그런 조치가 초래할 부담을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두 번째 방안,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계적 합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너는 이 합의가 결코 완벽하지 않고 많은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여러 제약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합의가 엄격한 상호 교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마스가 현재 단계에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하마스는 모든 생존 인질과 시신을 돌려보냈습니다. 비너 자신도 솔직히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중재자들에 대한 압박이 결합되어 이스라엘의 군사적 압박과 가자지구 대부분 지역에 이스라엘이 계속 물리적으로 주둔한 것이 하마스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비너가 중요한 단계라 부르는 하마스 무장 해제가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평가에 솔직하며 하마스의 무장 해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하마스가 1단계에 순응한 것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마스가 기술 관료 정부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교묘히 움직이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조직원들을 조용히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찰력과 행정 구조를 추진하고 무기 반환 문제로 장난을 치려 하고 있습니다. 비너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임무는 그가 훌륭하다고 부르는 미국과의 협력과 함께 하마스가 협정을 속이거나 교묘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몇 주 전에 위트코프가 B단계로 넘어간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건 자재 한 조각도 가자 지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건 작업은 이스라엘 방위군이 완전히 정리하고 청소하고 확보한 지역에서만 시작될 것이며 그마저도 비무장화가 달성될 때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뉴스 채널 14는 이스라엘이 주둔하지 않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보안 당국자들이 하마스의 지하 네트워크가 해체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전히 상당한 터널 인프라가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중앙 난민 캠프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서 많은 터널이 10월 7일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평가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위군의 터널 탐지 및 파괴 속도보다 더 빨리 터널을 재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이런 세부 사항들을 평가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에 자신이 새로 만든 평화위원회의 위원들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50억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 국제 안정화 및 경찰 병력에 수천 명의 인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위원회 위원들이 목요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 때 이 약속들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JNS 국제정책 정상회담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월도프 아스토리아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jnssummit.org에서 등록하시고 쿠폰 코드 JNSTV를 사용하세요. JNSTV 한 단어로 입력하시면 모든 티켓을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시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장의 혼자가 아니며 하마스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하마스는 그 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으며 10월 7일에 저지른 일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주 노르웨이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은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마스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 학살은 일어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오사마 함단 하마스의 최고위 간부 중 한 명은 조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을 의사가 없으며 가자 지구에서 철수할 의사도 없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끝낼 의사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10월 7일 기록된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며 노바 페스티벌 학살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했고 하마스의 저항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함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지만 전투는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하마스가 여전히 팔레스타인 국민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여기고 있으며 그들을 대신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단은 또한 하마스의 1만 명 무장 경찰관들이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마스의 비전에서 이 병력들은 소위 기술관료위원회 아래에서 단순히 활동하게 되며 이는 사실상 하마스의 무장 세력이 가자 지구의 미래 통치 구조 안에 내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실제로 무장을 해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압박을 받자 그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1967년 경계선까지 완전히 철수할 때만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완전한 귀환권이 보장되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들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주어진다면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즉,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종말을 뜻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하므단이 10월 7일 사건을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하마스가 민간인을 죽이지 않았으며 그 학살은 단지 이스라엘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증거와 영상, 하마스의 영상까지 있음에도 한 말입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민간인 인프라 내에서 활동하며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번 주에 가자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주요 병원 중 하나인 칸유니스의 나세르 병원에서 여러 의료 활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공습이나 물자 부족 혹은 과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장한 복면 남성들이 병원 구내를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직원들과 환자들은 협박, 환자들의 자의적 체포, 심지어 시설 내에서 무기 이동이 의심된다는 사실까지 보고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방위군 IDF의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 자체의 말입니다. 이 단체는 수년간 하마스의 만행을 은폐하면서도 전쟁 내내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국제 NGO 중 하나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무장 세력의 존재가 직원과 환자 모두에게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해 비응급 진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들은 무장단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통제 밖에 있는 해당 지역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보도한 AP통신은 다음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는 바를 암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민병대, 파벌, 무장단체들도 생겨났으며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제외하고 모두 말하는 셈입니다. 나세르 병원 직원들은 최근 몇 달간 병원이 무장 괴한과 민병대에 반복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경찰이 있었지만 하마스는 이에 대응해 도망쳤습니다. 내무부는 이제 병원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로 더 많은 무장한 하마스 요원들이 이 의료시설 안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국제법은 병원에 특별한 보호를 부여하지만 전투원들이 병원을 전투원 은신처나 무기 저장소로 사용할 경우 그 보호는 상실됩니다.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에서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붕괴된 의료 시스템, 병원 내부에서 활동하는 무장 단체들,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하마스 지도부가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가자 지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대부분 서류상에 휴전해서 벌어집니다. AP 보도는 흥미로운데 가자지구 하마스가 운영하는 보건부의 말을 다시 인용하며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전체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최소 7만 2천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하자면 하마스가 이끄는 정부의 일부인 이 보건부는 유엔 기관들과 독립 전문가들이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보는 상세한 사상자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민간인과 무장대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장대원들은 군대에 대한 총격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자국의 공습이 이에 대한 대응과 다른 위반 행위들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도덕적 동등성, 하마스의 행동과 그것이 테러 조직이라는 사실을 미화하고 테러리스트 사상자 수의 신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잠시 옆길로 샜지만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는 전체 NGO 생태계로 확장됩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부는 옥스팜이 2026년 2월에 가자 지구에서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옥스팜은 영국에서 설립된 21개의 독립적인 비정부기구 연합체로 전 세계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 고귀하군요. 이 결정은 옥스팜의 CEO인 칼리마 베굼 박사가 자신의 조직 내에서 증거 없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로 비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후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세계적 위기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적이고 과도한 집중과 반유대주의를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무슬림이자 이스라엘 비판가인 옥스팜 CEO가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일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번 달 초 디아스포라 부처는 제가 방금 언급한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 역시 테러리스트 침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본 등록 및 직원 심사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가자 지구에서의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NGO 모니터 회장 제럴드 스타인버그는 이번 주에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20년간 일부 비정부 기구들은 이스라엘을 겨냥해 집단 학살 용어 사용을 준비해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은 단지 그들이 기다려온 구실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스타인버그는 말합니다. 이 단체들은 공통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악마화, 이스라엘에 집착하는 경향, 그리고 서로의 메시지를 강화하여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되도록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는 옥스팜이 작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여론과 유엔 담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치 행위자라고 지적합니다. 옥스팜의 최고 경영자 CEO, 자신이 단체들이 증거나 법적 검토를 기다리기 전에 집단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할 때 그들의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스타인버그는 국경 없는 의사회 MSF 역할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수년간 하마스가 병원을 군사 은폐에 쓴다는 증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하마스 본부에서 확보된 목격자 진술과 영상 자료는 전쟁 내내 하마스가 의료시설 내부에 있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제야 나세르 병원에 무장 전투원이 있었다고 인정하자 왜 이제서야 인정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 더 일찍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언제 알았을까요? 스타인버그는 그 답이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비정부 기구들에게 보안 심사를 위해 직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투명성이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정부 기구들이 하마스가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지원 물자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 건설에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면 스타인버그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그들도 공범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현실로 수년간 이어진 상황입니다. 병원 내부에 무장 단체들이 있고 비정부 기구들은 내부 정치에 의해 타협되었으며 원조와 행동주의의 경계가 흐려진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기만은 비정부 기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바로 그 폭압적인 조직들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결국 그 조직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비호하게 된 주요 국제기구들의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가자지구의 진정한 회복이나 재건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들, 즉 병원에 있는 무장 세력, 외면하는 비정부 기구들, 그리고 수년간 민간인을 보호하는 대신 정치 캠페인 준비에만 몰두한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의 주장만 반복하는 언론 매체들까지 이들 모두는 인간에게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짓을 저지른 조직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인질 아르벨 예후드는 이번 주 인터뷰에서 하마스뿐 아니라 일반 가자 주민들과의 경험도 이야기했습니다. 석방된 지 1년이 넘고 파트너 아리엘과 재회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자 지구에서 보낸 482일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직 열기 힘들다며 그것을 다친 여행 가방이라 부릅니다. 아르벨과 아리엘은 10월 7일 함께 납치됐습니다. 그들은 구타와 폭행을 당해 집에서 끌려나와 떨어졌습니다. 가자 지구에 들어간 지 3시간 뒤였습니다. 아리엘은 738일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르벨은 482일간 포로로 지내며 대부분을 혼자였습니다. 아리엘이 10월 인질 협상으로 석방되자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 앉았고 그는 그녀가 겪은 일을 전혀 몰랐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배를 맞은 듯했고 세상이 무너진 기분에 충격으로 기절했다고 했습니다. 아르벨은 모든 걸 마음에 담고 그에게 말할 날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침묵을 깬 건 동료 인질 로미 고넨이 겪은 성적 학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벨은 로미가 겪은 일을 자신도 거의 매일 겪어 그녀가 말한 세부 사항을 모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482일 동안 그녀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감금되었고 굶주림과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신문과 압박을 받았고 폭력에 익숙해진 적대적이고 학대적인 민간인들과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비정부 기구들, 여성인권 단체들, 비겁한 언론, 그리고 배짱 없는 의사회 같은 단체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녀는 다른 탈출구가 없다고 믿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석방 당일 그녀는 수백 명의 무장한 하마스 남성들 사이로 혼자 걸어 들어갔습니다. 초록색 머리띠를 두른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두려움에 떨면서도 오늘 아리엘을 다시 볼 수 있을 만큼은 살아남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버텼습니다. 둘 다 아직도 트라우마, 잠 못 이루는 밤, 플래시백, 그리고 니르 오즈에서의 집을 잃은 상실감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르벨은 돌아온 후 아직 제대로 살아난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정부 기구들은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비방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캠페인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증오의 물결은 유대인들의 자결권 자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어디에 있든 공개적인 증오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 본인도 1979년 이슬람 혁명 기념일에 이란 정권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이를 그 나라의 길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되돌아볼 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테러를 지원하고 자국민을 살해하며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파괴를 외치는 정권이 유엔 수장에게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데 열중하면서도 오랫동안 잔혹한 지도자들을 받아들인 문제에 많은 조직입니다. 무장한 야세르 아라파트를 초청하고 무아마르 가다피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까지 알라딘 제독 겸 장군이 허구의 인물이라 유엔에서 대화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유엔은 차라리 자기 집착을 펼칠 섬을 찾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제임스 섬이 매물로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서구 언론이 전 세계적으로 미덕을 과시하는 얼간이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들의 등장을 부추긴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왕따 국가로 만들고 증오의 독서를 퍼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사우디와 카타르의 무슬림 형제단과 한 통속입니다. 이들은 하마스와 살인 정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왜곡되고 타락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유대인 지배 표시하며 정의로움을 과시하는 이들이 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걱정이라는 꾸며낸 명분 아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도덕적 맹목을 예전에도 경험했습니다. 가자지구 인근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인은 수년간 이웃을 도왔습니다. 가자지구에 35개 넘는 병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이들 치료를 위해 이스라엘 병원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들은 가자지구 부모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고용했으며 인간적인 연결이 증오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10월 7일 바로 그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도왔던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집에 표시가 되었고, 그 표시는 표적이 되어 그들이 도우려 했던 바로 그 가자지구 사람들에 의해 온 가족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의도가 항상 선의로 보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상기이며, 해외에서의 도덕적 허세가 종종 우리가 이곳에서 직면한 잔혹한 현실을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변태 그렘린 도플갱어가 올스타 게임에서 자신의 색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멍청이들과 한물간 사람들이 주목받고 똑똑해 보이려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나이지리아나 수단의 국기를 걸치거나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슬람에 의해 저질러진 잔혹 행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만 지적하며 이스라엘 관련 일은 모두 전문가인 척합니다. 평평한 지구를 믿으며 이슬람을 따르는 흑인들이 진짜 히브리인이라고 믿는 이 음모론자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미덕을 과시하려는 한심한 시도에서 누군가가 프레스 조끼를 입었다고 해서 진짜 언론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의 주장을 증명한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에게 했듯이 하마스는 서구 원칙과 가치를 조종하고 서구 사회의 유대인 증오를 살인적 의도로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계속 비난하며 자신을 좋게 여기세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하디스트 이슬람이라는 흉물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하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여러분 주변에 모두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요일의 사람들이고 속담에 나오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이슬람의 위협을 무시한 채 끓는 물에서 천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토요일, 다음엔 일요일의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심지어 위선적인 누더기를 입은 이들까지도요. 그러나 더 깊은 문화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들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서구를 형성한 도덕적 기반에서 스스로를 분리한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플루언서 다리아 라우브 수터는 소셜미디어에 흥미로운 게시물을 올리며 서구와 특히 지식인 좌파의 쇠퇴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기독교 신앙과 그로부터 발전한 문화, 계몽주의, 과학, 유대 기독교적 도덕성을 버린 사람들이 어떤 더 높은 스스로 만들어낸 도덕적 주체성으로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구 문화에 반대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국 악과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세속적 신앙이 그 추종자들에게 부여하는 유일한 가치는 절대적인 자기 확신, 즉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우월성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의심이나 겸손, 자기 성찰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누군가가 자신의 의로움을 숭배하게 되면 그녀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순환적이고 자기 합리화적이 되며 결국 자신들이 싸우고 있다고 믿는 바로 그 악과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하마스에 대응한 방식을 보면 변명과 완곡어법, 미화가 난무합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덕의 실패이자 우리를 이끌어야 할 윤리적 나침반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인도주의 단체들, 언론인들, 정책 이반자들 그리고 서구의 개인들 모두 한 곳으로 가고 모두 먼지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인 타미르 모라그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일지에 대한 평가를 제시합니다. 모라그에 따르면 징후들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하반기를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잠재적 타격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기로 지목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 일치하는 정황들을 언급합니다. 미국은 2월 22일 동계올림픽이 끝나기 전에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낮습니다. 항공모함 USS 포드와 그 타격단은 2주 이내에 동지중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항공모함 USS 부시는 배치 준비 명령을 받았으며 3월 중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것이 드문 중복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세 척의 미 항공모함 포드, 부시, 그리고 이미 배치된 USS 링컨이 센컴 지휘해에 동시에 작전하게 됩니다. 모라그는 이러한 배치가 미국에게 하루에 수백 번의 출격이 가능한 매우 강력한 공중작전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폭격기가 지역기지에서 출격하거나 이스라엘이 참여하기 전까지도 말입니다. 그는 이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 외교를 시도했음을 보여줄 정치적 여유도 제공한다고 덧붙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저는 갈라이 이스라엘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제 프로그램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 인터뷰했던 모셰 아슈케나지 씨는 이란의 전략적 환경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란 정권 전복에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파급 효과도 막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슈케나지 씨는 만약 이란 정권이 친미 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거의 모든 에너지 자원에 대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갑자기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제한을 포함한 최근 미국의 조치들은 중국의 에너지 선택지를 제한하려는 이러한 더 넓은 전략에 부합합니다. 그는 걸프 국가들과 미국 모두 이 지역에서 핵무기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란 입장에서는 핵 프로그램의 남은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생각만큼 고통스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남아있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만 남게 되며 아슈케나지는 이를 실질적인 전략적 우려라고 했습니다. 그는 왜 이란이 모든 지역 목표가 2,500km 이내에 있는데도 5,000km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단순한 지역 행위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슬람 강대국이 되기를 열망해왔으며 그의 견해로는 그 야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에게는 서서히 파멸로 향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곳 내부 정치 논쟁은 보통 다루지 않습니다. 짧은 팟캐스트에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 헤르조그에게 네타냐후 총리 재판에서 사면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며 이 문제가 공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 총리를 이 문제에서 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부끄럽게 해야 한다고 말한 이후 이스라엘 소셜미디어 평론가 디나 드로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로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회의 심층적인 기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디나 드로미는 헤르조그 대통령이 네타냐후를 사면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 있다고 썼습니다. 그가 이츠하크 아미트 대법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제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부는 사법부에 대한 두려움과 사법부의 위협에 의해 정의된 경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이 이런 역학관계에 지쳐 이스라엘에서 헌법적 대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직을 총리실로 가기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본 사람은 용기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속이 좁은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적, 정치적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더 깊은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진정한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사면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재판 자체가 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적 시스템은 검사, 법률 자문가, 수사관, 언론인, 그리고 어쩌면 일부 안일한 판사들에 의해 무기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의를 조작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는 크네세트에서 통과된 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사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는 크네세트를 정당하지 않은 기관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판결하기보다는 정치적 우패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선호하는 판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올바른 작동 방식이 아니며 최근 사건들은 이를 더욱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회의 깊은 균열을 잘 보여줍니다. 좌파 단체들로부터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USAID를 통해 수년간 이스라엘로 자금이 흘러들어왔으며 그 목적은 정부를 전복하고 이스라엘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 선택이 세계 좌파의 의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슬로 협정이 사기임이 드러난 뒤 이스라엘 파괴를 위한 이슬람의 트로이 목마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이 법적 소송은 처음부터 거짓말이며 사면이 없다면 그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은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번 주 시작하는 라마단을 준비 중입니다. 유대 기독교 세계에서 우리가 휴일 시즌에 들어설 때 우리는 행복한 시간과 축하를 떠올립니다. 이제 이슬람 세계는 라마단에 들어서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무슬림들에 의한 쿠프르, 즉 우리 비신자들에 대한 폭력과 증오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DF는 지역 병력을 강화하고 긴장 고조 시 즉각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사단은 특히 봉합지대와 예루살렘 주변의 검문소에서 여러 추가 중대를 배치받게 됩니다. 보안 당국은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대규모 또는 매우 성공적인 테러 공격은 없었지만 이는 주로 지속적인 대테러 작전 덕분입니다. 그러나 정보 자료는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서 말이죠. 최근에는 돌 던지기와 화염병 공격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는 현장에서 다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준비 태세로 그들이 종교 행사에 집중하고 우리가 유대인 달력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아달월이 시작되면 우리는 기쁨을 더한다고 말합니다. 푸림 명절에 정신이 한 달 내내 스며들어 유대인들에게 비할 데 없는 기쁨과 행운의 시기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니엘 시먼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JNS 스튜디오 스트레이트 업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